친일 밀정 제대로 알기. 내선 일체를 처음으로 주장한 선우순. 일본에는 한국 근현대사 관련 자료가 도처에 산재해 있는데 와세다 대학 도서관에는 제3대 5대 조선 총독을 지낸 사이토 마코토가 총독 재임 시절에 수집한 문서인 사이토 문서에 흥미로운 문건이 있습니다. 바로 3일 의거 직후 조선인 밀정이 작성한 정세보고서였는데 조선의 최근과 대응책이며 작성자는 평양 출신의 선우순으로 밀정 중에서도 고급 밀정의 작품 같았습니다. 총 40쪽 규모의 이 보고서는 3일 의거 직후 조선 내 각 지역 및 종교 세력 간의 움직임과 이에 대한 총독부 당국의 임시 연구 대책을 상세히 담고 있었습니다. 일제시대를 공부한 사람들에게도 낯익지 않은 이름의 그는 면 안 되는 직업적 친일 분자 중의 한 사람으로 다시 말해 직업이 친일이고 그것으로 일제 때 먹고 산 사람입니다. 선우순은 평양 태생인데 1930년 중추원 참회 시절에는 경성에 산 것으로 기록돼 있으나 해당 주소의 호적을 확인한 결과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형제가 나란히 일제에 충직한 계로 선우순의 의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조선 총독 면담 횟수를 보면 짐작가는데 강동진의 일제의 한국 침략 정책사에 따르면 1919년부터 1926년 사이에 선우순의 사이토 총독 면담 횟수는 무려 119회로 단연 1위였습니다. 평균 22일에 1회꼴로 이것은 같은 기간에 매국노 송병준이 사이토를 면담한 횟수인 58회의 2배를 웃도는 수치인데 일제 때 조선인 중에서 총독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한정적이었습니다. 총독부의 고위 관료나 군 수뇌부 정도가 고작이었으며 위무나 회유 차원에서 총독이 조선인 유지들을 덜어 만나기도 했으나 이는 대개 일회성이었습니다. 당시 선우순은 고급 관료나 친일 귀족도 아니었을 뿐더러 중추원 참회 70명 가운데서도 66번째였음에도 총독 집무실과 관저를 수시로 들락거릴 수 있었으니 그의 친일 정도를 짐작할 만합니다. 선우순은 상해 임시정부까지 소문이 났는데 당시 임정에서는 일본인 고위 관료, 매국적, 고등밀정, 친일 부호, 총독부 관리, 독립군 사칭 불량배, 모반자 등을 이른바 칠가살로 규정해 처단 대상자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선우순은 매국적의 첫머리에 이름이 올라 있었는데 선우순의 동생 선우갑 역시 형 못지않게 악질적인 친일 분자로 형제가 나란히 일제에 충실한 개노릇을 한 것입니다. 같은 선우 성씨를 가진 사람 중에는 이들과는 정반대로 형제가 나란히 독립운동을 한 사례도 있어 선우혁, 선우운 형제가 그들로 모두 임정에서 활동했는데 두 형제는 모두 평안도 출신으로 동시대를 살다가 갔습니다. 1924년 잡지 개벽 12월호에는 함흥과 원산의 인물 베테라는 기사가 실려 있는데 함흥과 원산 출신 명사들을 차례로 설명하다가 한 친일 인사를 소개할 순서에 이르렀습니다. 기자는 친일자 중에서도 친일자이니까 평양의 선우순 같이 불문의 부하고라며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갔는데 이처럼 선우순은 당대 대중들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는 친일파의 대명사였습니다. 선우순은 1891년 3월 24일 평안남도 평양에서 태어났으며 1908년에 안흥이숙을 졸업하고 1910년 11월에 보성전문학교 법과를 졸업했습니다. 1909년에는 서북관서에서 지역 인사들이 만든 애국계몽 단체인 서북학회에서 활동했는데 19살의 청년이었던 그는 박은식이 주필로 있던 서북학회월보에 6회에 걸쳐 국가론의 개요를 연재했습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비롯해 근대 국가에 관한 당시의 다양한 이론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이었으며 조선신사록에는 1907년 대한매일신보 기자로 입사해 1910년 3월에 퇴사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선우순의 말로는 친일파로 막을 내렸지만 초창기에는 그도 한때 민족 진영에 섰던 인물로 보여 서북학회월보에 그가 쓴 글이 실려 있기도 하는데 그런 그가 언제 어떤 계기로 친일파가 되었을까요? 선우순이 친일로 전향한 것은 대한매일신보를 퇴사한 직후 일본인이 평양에서 발행하던 평양신문에 입사한 것이 한 계기가 된 듯합니다. 1910년 11월 보성전문학교 법률과를 졸업한 선우순은 일본으로 건너가 1914년 12월에 교토의 도시샤대학 기독교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도시샤대학은 일본 조합 기독교회의 전신인 일본 기독전도회사 의장 니지마 조가 설립한 학교였으며 일본 조합 기독교회는 조선의 진출에 종교 침략에 앞장섰던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일본 당국과 재벌들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아 조선에서 대대적인 전도 사업을 전개했는데 1911년 7월 평양에 평양기성교회를 세웠습니다. 선우수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일본인들과 교류했고 그들을 통해 일본 유학까지 다녀왔는데 도시샤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해 평양기성교회의 전도사로 활동했습니다. 선우수는 1919년에 3.1 의거가 터지자 일본인들과 함께 배역유세단을 조직했는데 이 단체는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을 돌면서 조선인들에게 만세를 부르지 말도록 종용했습니다. 선우수는 대한매일신보를 퇴사한 1910년 3월 무렵부터 일본인이 창간한 평양신문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친일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1912년 6월에는 매일신보사 평양지국 주임이 되었는데 이 무렵 그는 식민지 선교를 목표로 일본 조합기독교회가 1911년 평양에 세운 기성교회에 출입했습니다. 이때 일본 조합기독교회의 조선 전도부 관계자의 도움으로 도시샤 대학 기독교신학과에 유학을 하는데 1915년 4월 졸업하고 돌아온 그는 기성교회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유주의 신학에 기초한 다카하시 타카조 목사의 강연록을 국한문판 야소전 연구로 번역하는 등 조합교회 전도에 앞장섰습니다. 그가 직업적 친일분자가 되어 본격적이고 노골적인 친일 활동을 시작한 것은 3.1 운동 직후부터로 1919년 4월 3.1 운동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일본 조합교회 주도로 전개된 대시국 특별운동 서선 방면 책임자로 활동했습니다. 배역유세단을 만들어 전국을 돌면서 만세를 부르지 말도록 종용했고 중추원의 지방 이력자 모임에서 조선 독립불 능론을 강연했으며 국민협회와 함께 1920년대에 대표적 친일 단체였던 대동동지회를 창설했습니다. 대동동지회는 평남지사 신호다 지사크의 비호 아래 1920년 10월 26일 독립사상이 강한 평안남북도에서 친일 세력을 부양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선우순이 회장을 맡은 대동동지회는 평양에 본부를 두고 경성에 지부를 설치했으며 내선 융화와 공존 공영을 위한 사상 선전 활동에 주력했습니다. 대동동지회는 공존 공영의 논리에 부합하는 친일분자를 육성하기 위한 일본 유학 사업과 교육기관 설립, 그리고 각 지방의 순회 강연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습니다. 이 단체는 평안도 일대의 독립사상을 파괴하려는 단체로서 기관지로 대동신보를 창간하고 사장에 취임했으며 평양에서는 월간지 공영을 발행했습니다. 이 매체들은 일선 융화 공존 공영을 내걸고 일제의 통치를 선전했는데 이는 총독부의 식민정책을 대신 나팔 불어준 셈입니다. 3.1 운동 이후 사이토 조선 총독은 조선인의 민족운동에 대한 대책으로 친일 세력을 만드는 작업에 치중했는데 그는 직업적 친일분자를 육성해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사이토는 다양한 친일분자들을 면담했고 그들에게 기밀비를 뿌렸는데 그는 공개적인 친일파였으며 사이토 총독이 기르는 고급 정탐이었습니다. 총독과의 면담에서 그는 조선 지식인과 종교계 동향을 설명하고 조선의 최근 상황과 대응책이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선민족운동에 대응하기 위해 그는 보등정탐의 능란함을 활용해 주모자 등의 내정을 파악해 미연에 방지하고 각 지방 유력자를 이용해 인민에게 망동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권유하는 등의 사상선전을 제안했습니다. 선우수는 내선일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인물인데 1927년 그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내선인은 마치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혹은 웨일스와 같이 서러한 덩어리가 되어서 대륙방면으로 발전하고 세계적으로 웅비하는 방법은 조선을 독립시켜 소위 삼천리 강산과 2천만 인구로서 나가기보다는 일본과 하나가 되어 넓은 면적과 7천만 인구로 나가는 방법이 확실히 유리할 것. 그는 친일의 대가로 중추원 주임관 대우참의와 평양부협의원 등을 지냈는데 1922년 2에서 3월에 걸쳐 신문들은 평양발 사기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대동동지회 회장 선우순이 위세를 이용해 독립단의 안주 지단장 홍의도 외 여러 명을 가출옥시켜주겠다며 금품을 뜯어냈다 사기죄로 피소되었습니다. 일본인 검사는 그를 기소하려 했지만 조선 총독부의 비호로 결국 불기소 처분되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2해 뒤 그는 인력거 삭전 청구 소송으로 다시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선우수는 4개월여 동안 박만성의 인력거를 자가용처럼 타고 300여 원의 삭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삭을 치르라고 재촉하자 150원만 주고 시치미를 떼버렸습니다. 박만성은 어쩔 수 없이 소송을 걸었고 궐석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선우수는 다시 고장의 신립을 제기해
소송을 원점으로 돌렸는데 이것은 괄석재판의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이 원점에서 재개되는 제도였습니다. 박만성은 하루 벌어 호구를 하는 인력거꾼으로 여러 달 재판에 끌려다니나 버리도 못하고 소송 비용으로 고통받았는데 문득 채만식의 소설 태평천하가 떠오릅니다. 이 소설은 만석군 부자 윤직원 영감이 신랑이 끝에 인력거 삭슬 오전 애누리하고 더 못 깎아서 분해하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윤직원 영감의 추태 정도는 애교로 보일 만큼 법을 악용해 괴롭힌 선우수는 말 그대로 악한으로 40대 중반에 때이른 그의 죽음은 인과응보의 뜻을 새삼곱씹게 합니다. 선우수는 위에서 본 내선 일체에 대하여 라는 글에서 조선과 일본은 이해관계가 같은 관계라 내선이니 일본과 한 덩어리가 되어 발전하고 웅비하는 방법이라며 일제에 충실한 대변자 역을 자임했습니다. 이 같은 공로로 1920년 11월 평양부 협의회 의원에 선출되었고 이듬해에는 다시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었고 13년 동안 5회 연속 중임했는데 전도사로 출발해 이 정도 반열에 오른 경우는 선우순이 유일합니다. 우리의 아내 밀정들 2019년 KBS 탐사보도부는 밀정 1, 2부를 방영했는데 1년여 동안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의 기밀 문서, 각종 서신, 중국 당국이 생산한 공문서 등 5만 장을 입수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895명의 밀정 혐의자를 특정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를 경악해 했는데 안중근의 동지 우덕순을 비롯해 김좌진의 비서와 김원봉의 동지 등 독립운동가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밀정은 우리 안에서 독립운동가의 탈을 쓰고 동지를 팔고 조직을 붕괴시켰는데 밀정은 암적 존재로 단 한 명의 밀정만 침투해도 조직 안의 불신과 분열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었습니다. 선우순이 사이토 총독의 기밀비를 갖고 꾸민 여러 음모와 정탐 활동에 의해 직접 희생된 혁명가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며 선우갑도 이팔 독립선언의 주역들을 파악해 일제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선우순, 선우갑 형제의 악행은 먼 과거의 일로 치부하고 끝낼 일이 아닌데 형제는 보성전문학교 법과를 나오고 도시샤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자들로 해박한 법률 지식을 자랑하고 사랑을 설교하는 전도사였습니다. 정의와 사랑을 설파하는 자가 독립운동가의 가족에게 가출옥을 미끼로 금전을 편취했고 법률 지식을 활용한 소송으로 인력거꾼을 괴롭혔습니다. 선우갑도 이혼 소송에서 패소하자 아내 문명아를 도운 힘없는 증인을 위증죄 소송으로 괴롭혔는데 오늘날도 어디서 많이 본 모습입니다. 입만 열면 국민을 내세우면서 민중의 돈을 편취하고 있는 광장의 가짜 목회자들, 절박한 생존의 벼랑, 끝에서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으로 월급과 재산을 가압류해 자살로 내몰았던 법기술자들. 그들이 버젓하게 활보하는 오늘날의 현실은 과연 선우순, 선우갑 형제의 악행이 과거의 일인지 의구심이 들게 하는데 국민을 내세우며 사실은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이야말로 우리 안의 밀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921년 대동강 반월도에서 벌어진 일인데 예로부터 평양에서는 여름이면 더위를 피하기 위해 대동강 반월도에서 어죽을 먹고 목욕도 하며 유쾌히 노는 비서 풍속이 있었습니다. 많은 평양 부민들이 일요일을 맞이해 놀던 중에 기생을 태우고 배노름을 하던 선우갑이 옷을 벗고 목욕하는 한 청년의 뺨을 풍기물란이라며 세차게 후려갈겼습니다. 뺨을 맞은 청년이 선우갑이 경관이란 서술에 항의도 못하고 돌아서자 지켜보던 협계 김정식은 아무리 경관이기로 무리하게 당신을 구타함해야 잠잠히 맞을 까닭이 있소라고 청년을 꾸짖고 함께 선우갑에게 따졌습니다. 그는 평양의 피서 풍속을 해방한 건 선우갑이라 지적하고 폭행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는데 선우갑은 모란봉 파출소에서 정복 순사를 데려와 자신을 비난한 김정식 등 몇몇 사람을 잡아갔습니다. 김정식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항거했으며 피서지에서 상황을 지켜본 4에서 500명의 분개한 군중들이 파출소 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독이 오른 선우갑은 다시 평양경찰본서로 불령선인들이 잔뜩 모여 위기가 임박했다고 연락하고 소요가 일어난 줄 안 경관대가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식은 그들을 향해 선우갑이 공연히 사람을 구타해 타일렀더니 감옥에 보낸다는 둥 협박했다고 상황을 설명했고 이런 풍파 끝에 김정식 등이 풀려나면서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는 평양 반월도의 이 에피소드에서 지금까지도 유효한 깨우침을 하나 얻을 수 있는데 힘없는 개인도 존엄을 지키기 위해 부당한 권력의 폭력에 맞서야 하며 약한 이들의 연대야가
진정한 힘의 원천이라는 사실입니다. 권력의 서슬에 주눅 들어서 자신을 짓밟는 권력에 굴복하려는 청년에게 던진 협객 김정식의 여보 당신은 사람이요 짐승이요라는 질문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일제 36년은 친일 밀정 제대로 알기로 내선 일체를 처음으로 주장한 선우순이었습니다.